정순이와 박영철은 수십 년을 함께해온 부부로 은퇴 후 함께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도 돌보며 행복한 노후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남편을 누구보다도 신뢰했고 남편 역시 언제나 자상하고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둘은 오랜 세월을 함께 겪으며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쌓아왔고 남은 여생도 함께 평온하게 지낼 것이라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TV 뉴스를 함께 보던 중이었습니다. 박영철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더니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신음했습니다. 정순이는 깜짝 놀라 다급히 남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남편은 대답 대신 괴로운 신음만 흘리며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순이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거리는 가운데 그녀는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휴대전화로 응급차를 불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며 주소를 말하는 내내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요원들의 도움으로 남편은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정순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은 채 함께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정순이는 불안에 휩싸여 남편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긴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여보, 제발 괜찮아지셔야 해요. 정순이는 간절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남편이 의식을 잃은 채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평생을 의지하고 사랑해온 남편이기에 그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마침내 병원에 도착했고 남편은 급히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이 남편을 치료하는 동안 정순이는 복도에서 두 손을 모은 채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보, 제발 무사해야 해요, 제발.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간절한 마음으로 남편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응급실 문이 열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정순이는 놀란 마음으로 황급히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고 혹시나 나쁜 소식을 전할까봐 온몸이 떨렸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신가요? 의사의 물음에 정순이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남편은 괜찮은가요? 무사한가요?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애써 참으며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차트를 훑어보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남편분께서 심근경색을 일으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를 빨리 받아 현재는 고비를 넘겼습니다만 앞으로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와 관찰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순간 긴장이 풀리면서 정순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녀는 급히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며 간신히 버텼습니다. 남편이 목숨은 건졌다는 말에 안도의 눈물이 나왔지만 아직 위험한 고비를 완전히 넘긴 것이 아니라는 말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순이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의사에게 거듭 감사를 전했습니다. 남편이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 그녀는 면회 가능한 시간이 될 때까지 병실 밖 의자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눈도 제대로 붙이지 못한 채 밤새 남편의 곁을 지켰습니다. 남편이 깨어나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그녀는 거듭 남편의 손을 잡고 기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되자 정순이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채 누워 있었습니다. 아직 의식을 찾지 못했지만 안정된 호흡으로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자 그제서야 정순이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살며시 잡고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저예요. 곁에 있으니 걱정 말고 푹 쉬어요. 꼭 다시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정순이는 힘겹게 말을 이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손을 감싸 쥔 그녀의 손이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남편 곁에서 지켜보던 정순이는
문득 남편의 물건들을 챙겨 달라고 했던 간호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응급실로 들어갈 때 간호사가 남편의 소지품을 건네주며 보호자분께서 보관해 주세요라고 부탁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한쪽에 두었던 남편의 옷과 소지품이 든 비닐봉투를 가져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남편의 접혀진 옷가지들과 지갑, 휴대전화, 그리고 몇 장의 서류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정순이는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함께 들어있던 서류 봉투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서류 봉투였습니다.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인 채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다름 아닌 이혼 서류였습니다. 자신과 남편의 이름이 적힌 이혼 신청서와 관련 문서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순간 정순이의 심장은 세차게 고동쳤습니다. 눈을 의심한 그녀는 서류를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신청인 박영철, 피신청인 정순이. 남편이 신청인으로 되어 있는 이혼 서류에는 남편의 서명이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서류라니요.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눈앞이 아찔하고 귀가 울리는 듯 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니, 그것도 자신 몰래? 언제부터 왜 이런 것을 준비한 건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순간에 행복했던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하자고 맹세했던 남편이 아니었던가.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다정하게 자신에게 미소 짓던 남편이었는데, 그런 그가 어떻게 이혼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 정순이의 가슴 깊은 곳에서 서늘한 슬픔과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녀는 병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이혼 서류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이 몰래 자신과의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중환자실의 기계음만이 적막한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체 왜 이런 서류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 정순이는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의식 없이 누워있는 남편에게 차마 소리내어 물을 수도 없고 답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끼던 정순이는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마음을 다잡은 그녀는 서류를 봉투에 도로 넣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손에 들었습니다.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에는 잠금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정순이는 애가 타는 마음으로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으로선 남편이 깨어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불안과 의심이 커져만 갔습니다. 남편이 마 몰래 왜 이혼을 준비했을까?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정이 있었던 걸까? 그 순간 문득 현실적인 걱정이 떠올랐습니다. 영철 씨가 정말 이혼을 결심하고 있었다면 우리 재산은 어떻게 하려 했던 걸까?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순이는 서둘러 핸드백에서 자신의 지갑을 꺼내 은행 카드를 찾았습니다. 손이 떨려 지갑을 여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간신히 카드를 찾아냈습니다. 병원 1층 로비에 자동 입출금기가 있었던 것을 기억해내고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ATM기 앞으로 향했습니다. 쉴 새 없이 가슴이 뛰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을 거야. 우리가 함께 모아온 돈인데 함부로 하진 않았겠지. 스스로를 애써 달래며 카드를 삽입하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계좌 잔액 조회를 누른 그 순간 화면에 찍힌 잔액을 보고 그녀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잔액 조회 화면에 표시된 금액은 0원이었습니다. 통장에 있어야 할 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기계 오류인가 싶어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계좌의 예금은 전부 인출되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이미 재산을 정리하려 한 건 아닌지, 은행에 있던 예금은 괜찮은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정순이는 순식간에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ATM기 앞에서 비틀거리며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말도 안 돼. 평생을 모아온 돈인데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지다니. 숨이 가쁘게 차올랐습니다. 믿기 어려운 현실에 그녀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마른 입술을 떨면서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고 또 의심했습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장에는 은퇴 후의 생활을 위해 부부가 함께 모아둔 노후 자금이 들어있었을 텐데 그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혹시 남편이 다른 계좌로 옮겨놓은 걸까 하는 생각에 다른 은행 계좌들도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 정순이는 가까스로 정신을 추슬렀고 곧장 은행 창구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병원 건물 1층에 해당 은행 지점이 있어 그녀는 은행 직원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통장 거래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거래 내역서를 받아든 순간 정순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역에는 최근 거액의 현금 인출과 이체 내역이 여러 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남편 박영철 명의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들이었습니다. 그 돈들은 모두 한 사람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였는데 수취일란에 낯선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젊은 여성의 이름처럼 보였습니다. 김소연? 도대체 누구지? 정순이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뒤엉켰습니다. 남편과 자신 모두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필 이혼 서류와 함께 모든 재산이 김소연이라는 사람에게 넘어갔다니 이 모든 일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이어 재산까지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되자 정순이의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을 향한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고 동시에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남편이 자신 몰래 모든 재산을 인출해 정체 모를 젊은 여자에게 넘기고 심지어 이혼까지 준비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대체 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여보? 그녀는 은행 창구에서 망연자실한 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들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직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정순이는 제대로 대답도 못한 채 서류를 움켜쥐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병원 밖으로 걸어나온 그녀는 다리가 후들거려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가까운 벤치에 주저앉은 정순이는 손에 든 거래 내역서와 이혼 서류 봉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또 한 번 하염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자고 그렇게 서로 약속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공허한 마음으로 올려다본 가을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듯한 절망감이 엄습했습니다. 남편만 믿고 함께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배신당한 것 같아 견딜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얼마나 그 자리에 앉아 눈물을 흘렸을까요? 한참을 울던 정순이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끝까지 밝혀내겠어. 남편이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지금 스스로 진실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며칠 동안 박영철은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 머물렀습니다. 정순이는 남편이 안정될 때까지 병원을 지키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분노와 배신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병실 한켠에서 의식을 잃은 남편을 바라보며 수없이 되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죠? 왜 나를 이렇게까지 아프게 한 거예요? 그러던 중 정순이는 답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남편의 개인 물건들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경황이 없어 휴대전화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제
마음을 먹고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의 휴대전화 잠금 비밀번호는 오랜 세월 함께 지내오며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번 추측 끝에 결국 휴대전화의 잠금을 푸는데 성공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켜자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의 알림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은 남편이 병원에 있는 동안 가족이나 지인들이 걱정돼 남긴 연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낯선 번호로부터 온 문자 한 통이 눈에 띄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문자를 눌러 확인한 순간 정순이의 눈이 크게 차려졌습니다.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박영철 씨,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오늘까지 제 요구대로 이혼 서류 제출하고 재산 정리해서 제게 넘기시라고요. 약속 안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않습니까? 가족들에게까지 이 사실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으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정순이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렷이 읽어내려갔습니다. 믿기지 않는 내용에 그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발신자는 이름이 저장되어 있지 않아 누군지 표시되진 않았지만 그 내용으로 보아 틀림없이 남편을 협박하던 김소연이라는 젊은 여자일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메시지 속에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재산을 넘기라는 협박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급히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번호와의 문자 대화 기록을 더 살펴보았습니다. 이전에 오간 대화들이 일부 남아 있었고 정순이는 숨죽인 채 차례로 읽어나갔습니다.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과 그 젊은 여자 사이에 오간 대화의 일부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잘못을 빌며 용서를 구하는 듯한 문장들, 그리고 상대방이 뻔뻔하고 차가운 태도로 금품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오고 갔습니다. 특히 김소연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남편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내는 대목에서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휴대전화 화면을 끄고 내려놓았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젊은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그 여자가 그것을 빌미로 남편을 협박하여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것입니다. 남편이 갑작스레 쓰러진 것도 아마 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죄책감 때문이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순이의 머릿속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순전히 남편의 배신이라고만 여겼던 일이 사실은 남편이 협박당한 결과였다는 것을 알게 되니 조금은 안도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남편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버리려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의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그런 젊은 여자와 잘못을 저지른 건 남편이고 결국 그 일로 평생 함께 모은 재산과 행복이 송두리째 날아갈 뻔한 것입니다. 정순이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김소연이라는 여자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끌어올랐습니다. 남편을 유혹하고 협박해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 그 여자를 생각하니 당장이라도 찾아가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남편이 병실에 누워 생사를 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설령 그녀를 찾아가 분풀이를 한다 한들 달라질 것도 없을 뿐더러 가장 중요한 건 이 사태를 어떻게든 수습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순이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직 창백했고 어쩐지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무의식 중에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순이는 복잡한 심정을 아는 채 남편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습니다. 여보, 도대체 왜 이런 잘못을 저지르신 거예요? 그녀는 의식 없는 남편을 향해 혼잣말처럼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남편에게 따져 묻고 싶은 말들이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식을 잃은 남편이 대답해 줄 리 없었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박영철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 곁을 지키고 있던 정순이는 남편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 남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박영철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서서히 눈이 떠졌습니다. 여보! 라고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가 기쁨과 안도의 마음에 떨렸습니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로 다가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 박영철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더니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힘겹게 입술을 떼어 낮은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힘없이 자신의 이름이 흘러나오는 것을 듣자 정순이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감격하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녀는 울컥 솟구치는 감정을 간신히 누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어딘가 어두웠습니다. 그는 중환자실 침대에 누운 채 자신에게 꽂힌 링거와 심장 모니터를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다시 정순이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흐릿한 목소리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또 한 번 저려왔습니다. 남편의 사과 한마디에 그동안 꾹꾹 눌러담았던 감정들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정순이는 담담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다 봤어요. 이혼 서류도. 그리고 그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들도 전부 봤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의 안색은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당혹스러운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금세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요. 순희 씨, 남편은 흐느끼듯 말을 쏟아냈습니다. 당신을 배신할 마음은 주어도 없었어요. 난 그저 박영철은 한숨을 깊이 내쉬고 천천히 자신이 그동안 무슨 일을 겪었는지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김소연이라는 젊은 여자와 어떻게 얽히게 되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결국 그 여자에게 약점을 잡혀 협박당하게 된 전말을 하나하나 고백했습니다. 산악회 모임에서 우연히 알게 된 김소연과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게 된 일, 처음엔 가벼운 한때의 잘못이었지만 점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일, 박영철이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그녀가 돌변하여 그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모든 것을 폭로해버리겠다고 협박한 일. 남편은 그때 얼마나 겁에 질렸었는지 털어놓았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시키는 대로 몰래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재산을 정리해 넘기려 했지만 그런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결국 심장이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나는 그저 당신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이렇게 돼버려서 정말 미안해요. 박영철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아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정순이는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고백을 다 들으니 머릿속이 하얘지는 듯 했습니다. 분명 그는 협박을 당했고 궁지에 몰려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상처와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순이는 천천히 남편의 손을 놓으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여보, 큰일을 겪으셨고 이렇게 다시 깨어나 주셔서 감사해요. 당신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남편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정순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순이의 목소리는 슬프게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고 제 마음속 믿음이 산산조각 나 버렸어요. 당신이 어떤 사정이 있었든 간에 저를 속이고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려 했던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여보, 제발 날 용서해 줄 수는 없나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앞으로 평생을 속죄하면서 당신께 잘할게요, 제발. 남편은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고른 뒤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자신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향해 두 손을 모은 채 간절히 용서를 빌었습니다. 정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저도 당신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싶진 않아요. 당신도 많이 힘드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이미 우리 사이의 신뢰는 무너져 버렸고 저는 그걸 다시 쌓을 자신이 없어요. 남편은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지만 정순이의 마음은 이미 남편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곁에서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당신 건강이 회복되면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도록 해요. 그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이 미리 준비해 두었던 이혼 서류는 이제 정순이가 서명하기만 하면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그 말이 떨어지자 남편은 오열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정말. 끊어질 듯 새어나오는 남편의 울음소리를 뒤로하며 정순이는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남편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순이는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남편을 뒤로하고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복도 벽에 기대어 한참 동안 참아왔던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모든 것이 참담하게 느껴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에서는 오랜 폭풍우 속에서 벗어난 듯한 묘한 안도감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거센 풍랑 속에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다가 비로소 단단한 육지에 발을 디딘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몇 주가 흘렀습니다. 다행히 박영철은 크게 호전되어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정순이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조용히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오랜 세월 부부로 지내왔지만 그렇게 이제 서로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정순이는 문자 그대로 많은 것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김소연에게 거의 모든 재산을 넘긴 탓에 그녀에게 남은 경제적 기반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이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배신과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고 일어설 힘을 짜냈습니다. 62세라는 나이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이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서야 했지만 앞으로의 삶은 오롯이 자신을 위해 살아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월세방을 구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아끼고 절약하며 지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근처 마트에서 일자리도 구했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고 익숙지 않은 일이었지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새로운 일상 속에서 조금씩 보람도 찾아갔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때로는 외롭고 문득문득 지난 날이 떠올라 눈물 삼키는 날들도 있었지만 정순이는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하듯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남편 없이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어라며 스스로를 북돋우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일을 마친 정순이는 근처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아 조용히 지난 날을 돌아보았습니다.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마음에 평온이 찾아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난 앞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거예요. 그녀는 높고 맑은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남은 여생은 더 이상 누군가만을 위해 희생하며 살지 않고 나 자신이 주인공인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했습니다. 배신과 상실의 고통을 딛고 다시 일어서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정순이는 결국 자신의 힘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꼈던 그 순간에도 자신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삶과 그것을 감당할 용기가 남아 있었다는 것들. 정순이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서는 것이 두렵긴 했지만 그녀는 예전보다 한층 강인해진 자신의 모습을 느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정순이는 깊은 상처를 딛고 일어나 자기 자신의 삶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혹시라도 비슷한 아픔을 겪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될지도 모릅니다. 힘겨운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선 정순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정순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